도대체 저게 뭐야? 빨간 고무대야가 탁한 물살을 타고 떠내려오고 있었습니다. 그 안에는 젖은 털로 뒤덮인 하얀 개 한 마리와 작은 새끼 두 마리가 떨고 있었죠. 태풍이 핥히고 간 시골 마을의 오후, 아무도 신경 쓰지 않던 그 순간이었습니다. 하지만 영순 할머니만은 달랐어요. 여보, 가만 있어봐. 영순의 외침에 종수 할아버지가 멈춰 섰습니다. 마을 회관에서 태풍 대피소 정리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이었는데 갑자기 아내가 무너진 다리 쪽으로 뛰어가기 시작한 거예요. 아이고 여보, 위험해. 하지만 영수는 이미 물가로 내려가고 있었죠. 빨간 대야가 떠밀려오자 주저하지 않고 손을 뻗어 그것을 붙잡았습니다. 순간 어미개와 눈이 마주쳤어요. 그 눈빛에는 절망과 동시에 마지막 희망이 담겨 있었습니다. 사실 영순과 종수가 이 시골 마을로 이사 온 지는 2달밖에 되지 않았어요. 서울에서 반평생을 보낸 두 사람이 갑작스럽게 전원 생활을 시작한 데에는 남모를 사정이 있었습니다. 아들 셋이나 두고도 이렇게 외롭다니. 영수는 자주 그런 푸념을 했죠. 첫째는 미국으로 이민을 갔고 둘째는 부산에서 사업하느라 1년에 한두 번 얼굴 보기도 힘들었습니다. 막내는 서울에 살면서도 한 달에 한 번 안부 전화조차 제대로 하지 않았어요. 딸이 하나 있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이런 말을 할 때마다 종수는 괜찮다며 달랬지만 영순의 속마음을 모르는 건 아니었죠. 아파트를 정리하고 이곳 전원주택으로 온 것도 결국은 아이들과의 거리감 때문이었으니까요. 새 집은 생각보다 괜찮았습니다. 마당도 넓고 공기도 맑았죠. 하지만 적막함은 서울보다 더했어요. 이웃과의 거리도 멀고 무엇보다 할 일이 없었습니다. 종수는 텃밭을 가꾸며 그럭저럭 시간을 보냈지만 영순에게는 하루하루가 길기만 했어요. 그런 영순에게 변화를 가져온 건 바로 그날 그 빨간 대야였습니다. 어머나, 이 애들 봐. 얼마나 무서웠을까. 젖은 털을 한 어미개는 덩치가 제법 컸지만 순한 눈을 하고 있었어요. 온몸이 하얗다고 해서 사람들이 백구라고 불렀을 법한 모습이었죠. 두 마리 새끼는 아직 눈도 제대로 뜨지 못한 채 어미의 품에서 떨고 있었습니다. 여보, 그냥 두고 가자. 주인이 나타날 거야. 종수의 말에도 영수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이 비에 주인이 어디 있겠어요. 일단 집으로 데려가서 말려주고 밥이라도 줘야죠. 그렇게 백구 가족은 영순네 집으로 오게 되었습니다. 집에 도착한 후 영수는 부지런히 움직였어요. 오래된 수건으로 개들을 말리고 따뜻한 물에 밥을 불려주었죠. 어미개는 처음에는 경계하는 듯 했지만 영순의 다정한 손길을 느끼고는 조금씩 마음을 열기 시작했습니다. 참 신기하네. 사람을 잘 따르네. 종수도 처음에 부정적인 반응과 달리 개들을 신경 쓰기 시작했어요. 특히 새끼 두 마리가 꼬물거리며 어미를 찾는 모습을 보니 마음이 약해졌습니다. 이 녀석들 이름이 뭐가 좋을까요? 영순이 물었을 때 종수는 잠깐 생각하더니 대답했죠. 다리하고 별이가 어때? 하나는 새하얗고 하나는 점이 있네. 그렇게 새끼들에게는 다리, 별이라는 이름이 생겼습니다. 어미는 그냥 백구라고 부르기로 했고요. 그날 밤 영수는 거실에 매트를 깔고 백구 가족을 위한 공간을 만들어 주었어요. 백구는 새끼들을 품에 안고 조용히 누웠습니다. 영순이 이불을 덮어주자 고개를 들어 고마운 듯 바라봤죠. 얘들아, 내일 날이 좋아지면 주인을 찾아줄게.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서는 다른 생각이 들었어요. 혹시 이 아이들의 주인이 나타나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 그리고 만약 그렇게 된다면 혼자서도 괜찮을까? 잠들기 전 영수는 백구를 한 번 더 바라봤습니다. 어미로서 새끼들을 지키려는 모성애가 느껴졌어요.
어쩐지 자신과 닮은 것 같았습니다. 자식들을 키워내고 이제는 혼자 남겨진 어미의 마음 말이죠. 내일은 또 어떤 일이 일어날까? 영수는 그렇게 중얼거리며 잠에 들었습니다. 하지만 그때는 몰랐어요. 이 작은 만남이 앞으로 얼마나 큰 기적을 가져다 줄지는 말이죠. 새벽녘 백구가 조용히 일어나 영순과 종수가 잠든 방 쪽을 바라보았습니다. 그 눈빛에는 감사함과 함께 무언가 특별한 의미가 담겨 있었어요. 마치 이 만남이 우연이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는 듯한. 태풍이 지나간 그날 이후 이 작은 시골 마을에는 정말로 믿기 힘든 일들이 시작될 예정이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영수는 평소보다 일찍 잠에서 깼습니다. 무언가 다른 기운을 느꼈거든요. 거실로 나가보니 백구가 새끼들에게 젖을 물리고 있었어요. 그 모습이 너무도 평화로워 보였습니다. 어머, 벌써 일어났네. 백구는 영순을 보자 꼬리를 살짝 흔들었어요. 경계하던 어제와는 완전히 다른 모습이었죠. 마치 이 집이 자신의 집인 것처럼 자연스러웠습니다. 종수도 곧 일어났는데 신기하게도 평소 아침마다 아프던 무릎이 한결 나아 보였어요. 이상하네. 오늘은 무릎이 별로 안 아프네. 그러게요. 어제 너무 고생해서 그런가 봐. 하지만 영수는 다른 이유일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백구 가족이 온 뒤로 집 안 분위기 자체가 달라진 것 같았거든요. 더 따뜻하고 생기가 넘치는 것 같았어요. 아침을 먹은 후 영순과 종수는 마을을 돌아다니며 백구의 주인을 찾아보았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흰개를 잃어버렸다는 사람은 없었어요. 혹시 이게 아세요? 이장님께도 물어봤지만 고개를 저으셨죠. 우리 마을에는 개 키우는 집이 별로 없는데 어디서 떠내려온 걸까? 오후가 되어서야 집으로 돌아온 두 사람. 백구는 새끼들과 함께 마당에서 햇볕을 쬐이고 있었어요. 따뜻한 가을 햇살 아래서 평화롭게 쉬고 있는 모습을 보니 웬일인지 마음이 편해졌습니다. 일단 며칠 더 두고 보자고. 종수의 제안에 영순도 동의했어요. 사실 마음속 깊은 곳에서는 백구 가족이 계속 머물렀으면 하는 바람이 있었거든요. 그날 저녁 평소보다 일찍 잠든 종수를 보며 영수는 놀랐습니다. 오랫동안 불면증에 시달려온 남편이 10시만 되어도 깊은 잠에 빠진 거예요. 여보, 여보. 불러봐도 대답이 없었죠. 잠든 종수의 얼굴을 보니 한결 편안해 보였어요. 평소 밤마다 뒤척이며 잠을 이루지 못하던 모습과는 전혀 달랐습니다. 영순은 거실로 나가 백구를 바라봤어요. 백구도 영순을 바라보며 조용히 꼬리를 흔들었죠. 그 순간 이상한 느낌이 들었어요. 마치 백구가 무언가를 말하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고마워요. 구해주셔서. 물론 걔가 말을 할 리는 없었지만 그 눈빛에서 그런 의미를 읽을 수 있었어요. 영수는 백구의 머리를 부드럽게 쓰다듬어 주었습니다. 우리가 고마워해야지. 이 집에 생기를 불어넣어줘서. 그 순간 다리와 별이가 꼬물거리며 어미 품에서 나왔어요. 아직 눈도 제대로 뜨지 못한 새끼들이지만 영순 쪽으로 기어오려고 하더라고요. 어머, 이 녀석들 벌써 할머니를 알아보나? 영순이 손을 내밀자 다리가 작은 혀로 손가락을 하찼습니다. 그 느낌이 너무도 사랑스러워서 영순은 웃음이 나왔어요. 언제부터인지 모르게 사라져버린 웃음이었습니다. 이튿날부터 영순의 하루 일과가 달라지기 시작했어요. 아침에 일어나면 제일 먼저 백구 가족을 확인하고 밥을 챙겨주고 산책도 시켜주었죠. 종수도 자연스럽게 개들을 돌보는 일에 참여했습니다. 이 녀석들 때문에 바빠지긴 했지만 좋네. 종수의 말에 영순도 고개를 끄덕였어요. 정말로 바빠졌지만 그 바쁨이 외롭지 않았거든요. 오히려 생활에 활력이 생긴 것 같았습니다.
며칠이 지나면서 놀라운 변화들이 계속 나타났어요. 종수의 관절통은 거의 사라졌고 불면증도 많이 나아졌습니다. 영순도 평소보다 잠을 깊게 자게 되었죠. 신기하네. 개들이 와서 그런가? 그럴 리가. 그냥 우연의 일치겠지. 하지만 마음속으로는 둘 다 백구 가족과 관련이 있다고 생각했어요. 실제로 백구가 온 이후로 집안 분위기가 완전히 바뀌었거든요. 특히 영수는 백구를 볼 때마다 특별한 감정을 느꼈습니다. 마치 오래전부터 알고 지낸 것 같은 친근함이었어요. 백구도 영순에게만큼은 특별한 애정을 보였죠. 엄마처럼 따르네. 종수의 말에 영수는 쑥스러워하면서도 기뻤어요. 아들들로부터는 받아보지 못한 무조건적인 사랑을 백구에게서 느꼈거든요. 일주일이 지나도록 백구의 주인은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영순과 종수는 이제 슬슬 백구 가족을 정식으로 키울 생각을 하기 시작했어요. 주인이 나타나지 않으면 우리가 키우는 게 어떨까? 영순의 조심스러운 제안에 종수도 동의했습니다. 나도 그 생각을 하고 있었어. 이 녀석들도 우리를 좋아하는 것 같고. 그날 밤 영수는 백구에게 말했어요. 백구야, 우리가 너희 가족이 되어줄게. 앞으로 걱정하지 마. 백구는 마치 그 말을 이해하는 것처럼 영순의 손을 하차주었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영순의 마음속에 따뜻한 것이 차올랐어요. 오랫동안 느끼지 못했던 가족의 온기였습니다. 태풍이 가져다준 예상치 못한 선물. 백구 가족과의 만남은 이렇게 영순과 종수의 삶 속에 자리를 잡아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단순한 시작에 불과했어요. 앞으로 펼쳐질 더 큰 기적들을 아직 아무도 예상하지 못하고 있었거든요. 백구 가족이 집에 온 지 보름이 지났습니다. 이제는 완전히 식구가 된 것 같았어요. 영수는 매일 아침 백구의 밥그릇을 챙기고 종수는 마당에서 다리와 별이가 뛰어노는 모습을 바라보며 하루를 시작했죠. 여보, 이 녀석들 보니까 어떤 생각이 들어? 어느 날 아침 종수가 물었어요. 백구가 새끼들에게 젖을 물리는 모습을 보면서 말이죠. 왜요? 예전에 우리가 아이들 키울 때 생각이 나네. 밤마다 깨서 기저귀 갈아주고. 종수의 말에 영순도 추억에 잠겼습니다. 첫째를 낳았을 때의 설렘, 둘째가 태어났을 때의 기쁨, 막내가 첫걸음을 뗐을 때의 감도. 모든 게 어제 일 같았어요. 그런데 이 녀석들은 더 말을 잘 들어. 우리 아들들보다. 영순의 농담에 종수가 웃었죠. 정말로 백구 가족은 말을 잘 들었어요. 특히 백구는 영순의 기분을 너무도 잘 알아챘습니다. 영순이 조금이라도 시무룩하면 옆에 와서 머리를 비비며 위로해 주었거든요. 그날 오후 영순은 홍수로 엉망이 된 마당 정리를 하고 있었어요. 태풍이 지나간 지 보름이 넘었지만 아직도 정리할 게 많았죠. 부러진 나뭇가지며 떠밀려온 쓰레기들이 여기저기 널려 있었습니다. 아이고, 언제 다 치우나. 혼자 중얼거리며 일하는 영순 옆에 백구가 와서 앉았어요. 마치 함께 일하는 것처럼 옆자리를 지키고 있었죠. 다리와 별이도 어미 곁에서 꼬물거리며 놀고 있었습니다. 백구야, 너도 도와주는 거야? 영순이 말하자 백구가 꼬리를 흔들었어요. 그 순간 이상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평소보다 일이 훨씬 빨리 끝난 거예요. 분명 혼자 하면 하루 종일 걸릴 일인데 3시간 만에 마당이 깨끗해졌습니다. 어라, 벌써 끝났네. 영순도 신기했어요. 몸도 별로 안 피곤하고 오히려 기분이 상쾌했죠. 백구가 옆에 있어서 그런 건지 아니면 정말 신기한 일이 일어난 건지. 종수도 비슷한 경험을 했습니다. 평소 관절통 때문에 힘들어하던 텃밭일이 백구와 함께하니 한결 수월해진 거예요. 이상하네. 백구가 온 뒤로 몸이 좋아진 것 같아.
저도 그래요. 전에는 조금만 일해도 허리가 아팠는데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며 신기해했어요. 분명 백구 가족과 관련이 있는 것 같았지만 과학적으로 설명할 수는 없었죠. 며칠 후 더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옆집에 혼자 사시는 김할머니가 찾아온 거예요. 김할머니는 몇 년 전부터 치매 초기 증상을 보이셨는데 최근에는 말도 거의 하지 않으셨어요. 영순아. 문 앞에 서 계신 김할머니를 보고 영순이 놀랐습니다. 평소에는 인사도 잘 안 하시던 분이 먼저 찾아오신 거거든요. 어머, 할머니. 무슨 일이세요? 흰개. 김할머니가 백구를 가리키며 말씀하셨어요. 백구는 김할머니를 보자 천천히 다가가서 꼬리를 흔들었죠. 아, 백구 말씀이세요? 태풍 때 구조한 개예요. 그때 신기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김할머니가 백구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또렷하게 말씀하신 거예요. 착하네. 참 착해. 평소 단어 하나 제대로 말하기 힘들어 하시던 분이 문장을 완성해서 말씀하신 거죠. 영수는 깜짝 놀랐어요. 할머니 말씀이 훨씬 또렷해지셨네요. 그러게. 이상해. 김할머니는 한참 동안 백구와 함께 계셨어요. 그리고 돌아가실 때는 훨씬 생기 있는 모습이었죠. 영수는 그 모습을 보며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그날 저녁 영수는 종수에게 김할머니 이야기를 했어요. 정말 신기하지? 백구를 보시더니 갑자기 말씀을 또렷하게 하시더라고. 그런 일이. 혹시 백구가 특별한 개인가? 종수도 고개를 갸웃했어요. 사실 백구가 온 이후로 집안에만 좋은 일이 생긴 게 아니었거든요. 이웃들도 하나둘씩 변화를 보이고 있었죠. 마을 입구 슈퍼 사장님은 평소 무뚝뚝하기로 유명했는데 백구를 보고는 웃으며 간식을 주셨어요. 우체부 아저씨도 백구에게 인사를 건네며 지나가시곤 했죠. 이 동네 분위기가 많이 부드러워진 것 같지 않아? 영순의 말에 종수도 동의했습니다. 정말로 마을 전체의 분위기가 달라진 것 같았어요. 사람들이 더 친근해지고 서로 인사도 자주 나누게 되었죠. 하지만 가장 큰 변화는 영순과 종수에게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평소 외로움을 많이 타던 영순이 훨씬 밝아졌고 종수의 건강도 눈에 띄게 좋아졌어요. 여보, 나 요즘 잠을 정말 잘 자는 것 같아. 저도요. 아침에 일어나면 몸이 가벼워요. 이런 변화들이 우연일까요? 아니면 정말로 백구 가족이 가져다 준 기적일까요? 두 사람은 확신할 수 없었지만 한 가지는 분명했어요. 백구 가족이 온 이후로 삶이 훨씬 풍요로워졌다는 것 말이죠. 그날 밤 영수는 백구에게 말했습니다. 백구야, 고마워. 우리 집에 와줘서. 백구는 영순의 손을 핥으며 응답했어요. 그 따뜻한 혀의 감촉에서 영수는 무언가 특별한 힘을 느꼈습니다. 사랑의 힘, 희망의 힘, 그리고 기적을 만들어내는 신비로운 힘을. 달이와 별이도 이제 제법 커서 눈을 또렷하게 뜨고 영순과 종수를 바라봤어요. 그 맑은 눈동자에는 무한한 신뢰와 애정이 담겨 있었죠. 우리가 이 아이들의 가족이 되어야겠어. 영순의 다짐에 종수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더 이상 주인을 찾으려 하지 않기로 했어요. 이미 백구 가족은 이 집의 소중한 식구가 되어 있었거든요. 하지만 백구의 진짜 이야기는 아직 시작되지도 않았습니다. 머지않아 마을 사람들을 통해 백구의 과거가 밝혀질 예정이었어요. 그리고 그때서야 모든 기적의 진짜 의미를 알게 될 거였죠. 백구 가족이 온 지 한 달이 지났을 때 정말 믿기 어려운 일들이 연달아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종수의 몸 상태는 날이 갈수록 좋아졌어요. 20년 넘게 시달려온 관절염이 많이 좋아진 거죠. 여보, 내가 언제부터 계단을 이렇게 가볍게 올라갔나? 아침마다 2층으로 올라가며
종수가 신기해했어요. 예전에는 한 계단 한 계단 아프다며 끙끙거렸는데 이제는 성큼성큼 올라가는 거예요. 영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평소 소화불량에 시달렸는데 백구가 온 뒤로는 밥맛도 좋아지고 속도 편해졌어요. 무엇보다 밤에 깊게 잠을 잘 수 있게 되었죠. 이상해요. 수면제 없이도 이렇게 잘 잘 수 있다니. 하지만 가장 놀라운 변화는 따로 있었습니다. 오랫동안 연락이 끊겼던 둘째 아들 민수가 갑자기 전화를 한 거예요. 어머니, 안녕하세요. 그동안 안부 인사도 못 드려서 죄송해요. 핸드폰 너머로 들려오는 민수의 목소리에 영수는 깜짝 놀랐어요. 1년 넘게 소식이 없던 아들이 먼저 연락을 한 거거든요. 민수야, 무슨 일이니? 그냥 갑자기 어머니가 보고 싶어서요. 요즘 어떻게 지내세요? 영수는 가슴이 뭉클했어요. 아들의 목소리에서 진심이 느껴졌거든요. 예전처럼 건성건성하는 말투가 아니라 정말로 걱정하는 마음이 담겨 있었어요. 잘 지내고 있어. 시골로 이사와서 공기도 좋고. 혹시 외롭지는 않으세요? 아버지랑 둘이서. 민수의 걱정 어린 말에 영수는 백구를 바라봤어요. 백구는 마치 전화 내용을 듣고 있는 것처럼 조용히 앉아 있었죠. 괜찮아. 요즘 새 식구가 생겨서. 새 식구요? 영수는 백구 가족 이야기를 들려주었어요. 태풍 때 구조한 일부터 지금까지의 이야기를 차근차근 말했죠. 민수는 신기해하며 들었습니다. 그 개들이 정말 신기하네요. 한번 보러 가고 싶어요. 언제든지 와. 너무 반가울 거야. 전화를 끊은 후 영수는 한참 동안 멍하니 앉아 있었어요. 아들이 먼저 연락을 했다는 게 믿어지지 않았거든요. 그것도 하필 백구가 온 지 한 달 만에 말이죠. 우연일까? 영순이 중얼거리자 백구가 고개를 갸웃했어요. 마치 우연이 아니에요라고 말하는 것 같았죠. 며칠 후에는 더욱 신기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영순이 꿈을 꾼 거예요. 꿈에서 돌아가신 친정 어머니가 나타나신 거죠. 꿈속에서 어머니는 예전 모습 그대로였어요. 자주색 저고리에 검은 치마를 입고 은비녀를 꽂으신 모습이었죠. 어머니는 영순을 보며 환하게 웃으셨습니다. 영순아, 잘했다. 정말 잘했어. 어머니, 뭘 잘했다는 거예요? 그 개들 말이야. 구해줘서 고마워. 꿈속에서 어머니는 백구를 쓰다듬으며 말씀하셨어요. 신기하게도 백구도 꿈에 나타난 거죠. 어머니, 무슨 말씀이세요? 이 개는 특별한 아이야.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는 아이지. 어머니의 말씀에 영수는 더욱 궁금해졌어요. 그게 무슨, 곧 알게 될 거야. 그때까지 잘 돌봐주렴. 어머니는 그렇게 말씀하시고는 사라져버렸어요. 영수는 그 꿈이 너무도 생생해서 한참 동안 잠에서 깨지 못했죠. 아침에 일어나 종수에게 꿈 이야기를 했더니 종수도 놀라워했어요. 신기하네. 어머님이 꿈에 나타나시다니. 그것도 백구 때문에 나타나신 것 같아요. 그날부터 영수는 백구를 더욱 특별하게 바라보기 시작했어요. 정말로 평범한 개가 아닌 것 같았거든요. 실제로 백구가 보이는 행동들은 신기했습니다. 영순이 우울할 때면 어김없이 옆에 와서 위로해 주었고, 종수가 아플 때면 그 부위에 몸을 비비며 아픔을 덜어주는 것 같았어요. 다리와 별이도 마찬가지였죠. 이제 제법 커서 뛰어다니는 두 새끼는 집 안 곳곳에 웃음을 가져다 주었어요. 특히 종수는 새끼들과 노는 시간을 가장 즐거워했습니다. 이 녀석들 때문에 하루하루가 즐거워. 종수의 말처럼 백구 가족은 영순과 종수의 삶에 활력을 불어넣어 주었어요. 외로웠던 시골 생활이 이제는 기대되는 일상이 되었죠. 마을 사람들도 변화를 느끼고 있었습니다. 김할머니는 백구를 볼 때마다 말이 또렷해지셨고
슈퍼 사장님은 백구에게 간식을 주시며 활짝 웃으셨어요. 이상하게 이게를 보면 기분이 좋아져. 마을 이장님도 그런 말씀을 하셨죠. 백구 주변에는 항상 따뜻하고 평화로운 분위기가 흘렀거든요. 하지만 가장 놀라운 기적은 영순의 마음속에서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오랫동안 품고 있던 외로움과 서운함이 조금씩 사라지고 있었거든요. 아들들과 멀어진 것에 대한 서운함도, 딸이 없다는 아쉬움도 백구 가족이 채워주고 있었어요. 내가 이렇게 행복할 수 있을까? 영수는 자주 그런 생각을 했어요. 백구가 온 뒤로 삶이 완전히 달라졌거든요. 매일 아침이 기대되고 저녁이 따뜻했죠. 그런데 영수는 아직 몰랐어요. 백구에게는 더 큰 이야기가 숨겨져 있다는 것을. 그리고 그 이야기가 밝혀질 때 지금까지의 기적들이 왜 일어났는지 모든 게 명확해질 거라는 것을 말이죠. 백구는 매일 저녁 마당에 나가 어딘가를 바라보곤 했어요. 그 눈빛에는 그리움과 슬픔이 담겨 있었죠. 마치 누군가를 기다리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영순과 종수는 그 의미를 아직 알지 못했어요. 곧 모든 비밀이 밝혀질 때가 올 거였습니다. 백구가 온 지 한 달 반이 지난 어느 날 마을 이장님이 영순네 집을 찾아왔습니다. 평소보다 심각한 표정이었어요. 영순 씨, 잠깐 이야기 좀 할 수 있을까요? 네, 무슨 일이세요? 영순이 이장님을 거실로 모시고 차를 대접했어요. 이장님은 한참 동안 백구를 바라보더니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그게 말인데요. 혹시 목에 뭔가 차고 있지 않나요? 영순이 백구를 살펴보니 정말로 낡은 가죽끈이 목에 걸려 있었어요. 처음 구조했을 때부터 있던 건데 너무 낡아서 그냥 목걸이인 줄 알았거든요. 아, 이거요? 처음부터 차고 있었어요. 그것 좀 벗겨서 확인해 볼 수 있을까요? 이장님의 요청에 영수는 조심스럽게 백구의 목걸이를 벗겼어요. 가죽끈 안쪽에는 작은 금속판이 달려 있었죠. 그리고 그 안에는 어머나! 영순이 깜짝 놀랐어요. 금속판 안에는 아이의 사진과 이름이 적혀 있었거든요. 박지연 만 7살이라고 또박또박 새겨져 있었습니다. 이장님이 그 이름표를 보더니 한숨을 깊게 쉬었어요. 역시 그랬군요. 이장님, 혹시 이 아이를 아세요? 영순의 물음에 이장님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지연이. 7년 전에 우리 마을에서 실종된 아이예요. 그 순간 영순과 종수는 충격을 받았어요. 백구의 주인이 실종된 아이였다는 거죠. 실종이요? 네. 그때 지연이가 기르던 개가 바로 이 백구였어요. 아이가 사라진 후 백구도 며칠 뒤에 없어졌죠. 아마 주인을 찾아 나선 것 같았는데 이장님의 설명을 들으며 영수는 가슴이 아팠어요. 백구가 7년 동안 주인을 찾아 헤맸다는 생각을 하니 눈물이 났죠. 그럼 지연이는? 아직도 못 찾았어요. 경찰서에서도 수사를 했지만 흔적이 없었죠. 종수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지연이 부모님은 어떻게 되셨나요? 아버지는 아이를 찾다가 교통사고로 돌아가셨고 어머니는 충격으로 정신병원에. 지금은 서울 친척 집에 계세요. 이장님의 말을 들으며 영순과 종수는 말을 잃었어요. 한 가족이 완전히 흩어져 버린 비극적인 이야기였거든요. 그런데 이상한 게 있어요. 이장님이 계속 말했습니다. 백구가 여기 온 뒤로 마을 분위기가 많이 좋아졌어요. 사람들이 더 친해지고 김할머니도 말씀을 또렷하게 하시고. 정말요? 네. 마치 지연이가 돌아온 것 같은 느낌이랄까. 그 아이가 워낙 밝고 사랑스러웠거든요. 영수는 백구를 바라봤어요. 백구는 마치 자신의 이야기가 밝혀진 것을 아는 듯 슬픈 눈으로 영순을 바라보고 있었죠. 백구야, 그동안 얼마나 힘들었을까.
영순이 백구의 머리를 쓰다듬자 백구가 영순의 손을 하찼어요. 그 따뜻한 감촉에서 영순은 백구의 마음을 느꼈습니다. 그리움, 슬픔, 그리고 포기할 수 없는 사랑. 이장님, 혹시 지연이 어머니 연락처를 알 수 있을까요? 종수의 물음에 이장님이 고개를 저었어요. 연락을 끊으신 지 오래됐어요. 너무 힘들어 하셔서. 그날 밤 영순과 종수는 잠을 이룰 수 없었어요. 백구의 슬픈 과거를 알게 되니 마음이 아팠거든요. 여보, 백구가 왜 우리에게 온 걸까요? 영순의 물음에 종수도 고민에 빠졌어요. 모르겠어. 하지만 분명한 건 우연이 아니라는 거야. 무슨 뜻이에요? 생각해봐. 백구가 온 뒤로 우리 삶이 얼마나 달라졌는지. 그리고 마을 사람들도. 종수의 말에 영순도 고개를 끄덕였어요. 정말로 백구가 온 뒤로 모든 게 좋아졌거든요. 혹시 지연이가 백구를 통해 우리에게 무언가를 전하려는 건 아닐까? 영순의 말에 종수는 깜짝 놀랐어요. 그런 생각을 나도 했어.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봤어요. 같은 생각을 하고 있었던 거죠. 다음 날 아침 영수는 백구에게 말했습니다. 백구야, 지연이를 그리워하는 거지. 백구가 영순을 바라보며 작게 울었어요. 그 소리에는 깊은 슬픔이 담겨 있었죠. 괜찮아. 우리가 지연이 대신 너를 사랑해 줄게. 영순의 말에 백구가 꼬리를 살짝 흔들었어요. 하지만 그 눈빛에는 여전히 그리움이 남아 있었죠. 그런데 신기해. 지연이를 찾지 못했는데도 백구가 이렇게 사람들에게 행복을 주고 있어. 종수의 말에 영순도 고개를 끄덕였어요. 지연이의 마음이 백구를 통해 우리에게 전해지는 것 같아요. 그 순간 영순은 깨달았어요. 백구가 가져다 준 기적들의 진짜 의미를 말이죠. 사라진 지연이의 사랑이 백구를 통해 사람들에게 전해지고 있었던 거예요. 마을 사람들이 백구를 보며 느끼는 따뜻함, 김할머니의 회복, 영순과 종수의 건강, 그리고 아들과의 화해. 모든 것이 지연이가 남긴 사랑의 힘이었던 것 같았습니다. 백구야, 고마워. 지연이의 사랑을 우리에게 전해줘서. 영순이 말하자 백구가 처음으로 환하게 웃는 것 같았어요. 마치 자신의 역할을 인정받은 것처럼 말이죠. 하지만 이야기는 여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백구의 과거가 밝혀진 지금 더 큰 변화가 시작될 예정이었어요. 그리고 그 변화는 영순과 종수뿐만 아니라 마을 전체에 새로운 희망을 가져다 줄 거였습니다. 백구의 정체가 밝혀진 다음 날 마을에는 특별한 분위기가 흘렀습니다. 사람들이 하나둘씩 영순네 집을 찾아와 백구를 보려고 했거든요. 지연이를 기억하는 마을 어른들이었죠. 정말 백구가 맞네요. 지연이랑 늘 붙어 다니던 슈퍼 사장님이 백구를 보며 눈물을 글썽였어요. 그때 그 아이가 얼마나 이쁘고 착했는데 이게를 정말 가족처럼 아꼈거든요. 마을 부녀회장님도 오셔서 옛 이야기를 들려주셨어요. 지연이가 길에서 주워온 강아지였어요. 어미를 잃고 떠돌던 새끼를 데려다가 정성스럽게 키웠죠. 밥도 나눠 먹고 잠도 같이 자고.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으며 영수는 지연이와 백구의 특별한 인연을 알 수 있었어요. 서로에게 가족이었던 거죠. 그런데 이상한 게 있어요. 김할머니가 말씀하셨어요. 요즘 백구 덕분에 말이 훨씬 또렷해지신 할머니였죠. 백구를 보면 지연이가 보이는 것 같아요. 무슨 말씀이세요? 백구 눈에서 지연이 눈빛이 보여요. 특히 웃을 때. 김할머니의 말에 다른 사람들도 고개를 끄덕였어요. 모두 비슷한 느낌을 받았던 거죠. 저도 그래요. 백구를 보면 왠지 지연이가 생각나요. 마치 지연이가 백구를 통해 우리와 함께 있는 것 같아요. 사람들의 말을 들으며 영수는 가슴이 뭉클했어요.
정말로 지연이의 영혼이 백구와 함께 있는 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날 오후 이장님이 다시 찾아왔어요. 이번에는 낡은 앨범을 들고 왔죠. 지연이 사진들이에요. 집이 비어 있을 때 보관하고 있었는데 앨범을 펼치자 귀여운 여자아이의 사진들이 나타났어요. 환하게 웃는 지연이와 백구가 함께 찍은 사진들이었죠. 2살 때부터 7살까지의 성장 과정이 모두 담겨 있었습니다. 어머나, 정말 예쁜 아이네요. 영순이 사진을 보며 감탄했어요. 지연이는 정말로 천사 같은 아이였거든요. 백구와 함께 있는 모든 사진에서 행복한 웃음을 짓고 있었어요. 이 아이가 왜 사라진 거예요? 종수의 물음에 이장님이 무거운 표정으로 대답했습니다. 그날, 지연이가 백구와 함께 산책을 나갔어요. 평소처럼 마을 뒷산 쪽으로요. 그런데 저녁이 되어도 돌아오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요? 온 마을이 나서서 찾았죠. 경찰도 오고 소방서에서도 와서. 하지만 아무 흔적도 찾을 수 없었어요. 이장님은 계속 말했습니다. 더 이상한 건 백구도 며칠 뒤에 없어진 거예요. 아마 주인을 찾으러 간 것 같은데. 그때부터 백구도 보이지 않았죠. 영수는 백구를 바라봤어요. 백구는 자신의 이야기가 나오자 슬픈 표정을 지었죠. 7년 동안 주인을 찾아 헤맨 그 긴 시간이 느껴졌습니다. 그럼 백구는 계속 지연이를 찾아다녔던 거네요. 그런 것 같아요. 가끔 다른 마을에서 흰개가 아이를 찾아다닌다는 소문을 들었거든요. 종수가 안타까운 표정으로 백구를 쓰다듬었어요. 이 녀석이 얼마나 힘들었을까. 그 순간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백구가 앨범 속 지연이 사진을 보더니 작게 울기 시작한 거예요. 마치 주인을 그리워하는 것처럼 말이죠. 어머, 백구가 지연이를 알아보나 봐요. 사람들이 모두 놀라워했어요. 정말로 백구가 사진 속 지연이를 알아보는 것 같았거든요. 백구야, 지연이를 정말 그리워하는구나. 영순이 백구를 안아주자 백구가 영순의 품에서 조용히 울었어요. 7년 동안 참아온 슬픔이 터져 나오는 것 같았죠. 그날 밤 영순은 백구와 함께 마당에 앉아 있었어요. 별이 유난히 밝은 밤이었죠. 백구야, 지연이가 어디 있는지 정말 모르는 거야? 백구가 영순을 바라보며 작게 울었어요. 그 울음소리에는 깊은 절망이 담겨 있었죠. 그래도 포기하면 안 돼. 지연이가 분명 어딘가에서 너를 기다리고 있을 거야. 하지만 영순도 마음속으로는 알고 있었어요. 7년이라는 시간이 너무 길다는 것을 말이죠. 지연이를 다시 만날 가능성은 희박했습니다. 그런데 신기해. 지연이를 찾지 못했는데도 내가 이렇게 많은 사람들에게 기쁨을 주고 있어. 백구가 영순을 바라봤어요. 혹시 지연이가 너에게 특별한 힘을 준 건 아닐까? 사람들을 행복하게 만드는 힘을. 그 순간 바람이 불어왔어요. 따뜻하고 부드러운 바람이었죠. 마치 지연이가 대답하는 것 같았습니다. 맞아요. 백구를 통해 사람들을 행복하게 해주고 싶었어요. 물론 환상이었겠지만 영수는 정말로 지연이의 목소리를 들은 것 같았어요. 지연아, 고마워. 백구를 통해 우리에게 이렇게 큰 선물을 줘서. 영순이 중얼거리자 백구가 고개를 들어 별을 바라봤어요. 그 눈빛에는 여전히 그리움이 있었지만 이제는 평화로움도 함께 있었죠. 7년 동안의 긴 여행 끝에 백구는 새로운 가족을 만났고 그 가족을 통해 지연이의 사랑을 계속 전하고 있었습니다. 비록 주인을 찾지는 못했지만 백구의 삶에는 새로운 의미가 생긴 거죠. 하지만 백구의 이야기는 아직 끝나지 않았어요. 더 큰 기적이 기다리고 있었거든요. 그리고 그 기적은 곧 모든 사람들의 삶을 바꿔놓을 예정이었습니다. 백구의 과거가 밝혀진 지 일주일 후
종수가 영순에게 중요한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여보, 우리 백구를 정식으로 입양하자. 입양이요? 응. 이제 이 녀석들은 완전히 우리 가족이야. 법적으로도 정식으로 등록하고 싶어. 종수의 제안에 영순도 마음이 뭉클했어요. 사실 그동안 마음속으로 계속 생각해왔던 일이었거든요. 좋은 생각이에요. 이 아이들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기쁨을 주었는데. 그날 오후 두 사람은 동물병원에 가서 백구 가족을 정식으로 등록했어요. 건강검진도 받고 예방접종도 마쳤죠. 수의사 선생님도 백구 가족의 건강 상태에 놀라워했습니다. 정말 건강하네요. 특히 어미개는 7년 동안 떠돌이 생활을 했다고 믿어지지 않을 정도로요. 그런가요? 네. 보통 야생에서 오래 생활한 개들은 영양 상태가 좋지 않은데 이 개는 정말 튼튼해요. 수의사의 말을 들으며 영수는 또 한 번 백구의 특별함을 느꼈어요. 정말로 평범한 개가 아닌 것 같았거든요. 집으로 돌아온 후 종수가 백구에게 말했습니다. 백구야, 이제부터 너는 우리 딸이야. 그 말에 영순이 깜짝 놀랐어요. 여보, 딸이라니. 왜? 우리가 딸을 갖고 싶어 했잖아. 백구가 우리 딸 해주면 안 될까? 종수의 말에 영수는 눈물이 핑 돌았어요. 평생 딸을 갖고 싶어 했는데 이렇게 특별한 방식으로 딸을 얻게 된 거죠. 백구야, 정말 우리 딸이 되어줄래? 영순이 말하자 백구가 꼬리를 힘차게 흔들었어요. 마치 대답하는 것 같았죠. 그럼 다리와 별이는 손자, 손녀고? 그럼 그렇지. 종수의 말에 영순이 웃었어요. 정말로 완전한 가족이 된 기분이었죠. 그날 저녁 영수는 오래된 가족 사진 앞에 백구 가족 사진도 놓았어요. 이제 정말로 한 가족이라는 의미였죠. 어머니, 저희에게 딸을 보내주셔서 고마워요. 영순이 돌아가신 친정 어머니께 인사드리자 백구가 그 사진을 바라보며 조용히 앉았어요. 마치 할머니께 인사하는 것 같았죠. 며칠 후 더욱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둘째 아들 민수가 정말로 찾아온 거예요. 전화로만 연락하던 아들이 직접 시골까지 내려온 거죠. 어머니, 아버지. 오랜만에 본 아들의 모습에 영순과 종수는 너무 기뻤어요. 민수도 부모님이 훨씬 건강해 보이신다며 놀라워했죠. 어머니, 정말 좋아 보이세요. 뭔가 달라졌어요. 그래. 요즘 새 식구들 때문에 바빠서 그런가 봐. 영순이 백구 가족을 소개하자 민수도 신기해했어요. 정말 순한 개들이네요. 특히 이 흰개는 눈빛이 참 따뜻해요. 민수도 백구에게 특별한 느낌을 받았나 봐요. 백구 곁에 있으니 마음이 편해진다고 했거든요. 아들아, 내가 어떻게 갑자기 연락을 했을까 궁금했는데. 저도 신기해요. 어느 날 갑자기 부모님이 보고 싶어지더라고요. 마치 누군가 제 마음을 건드린 것 같았어요. 영순과 종수는 서로 눈빛을 주고받았어요. 분명 백구의 영향이었을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민수는 이틀 동안 머물렀는데 백구와 함께 있는 시간을 가장 좋아했어요. 특히 달이 별이와 놀면서 어린 시절로 돌아간 것 같다며 즐거워했죠. 어머니, 이 개들 정말 신기해요. 함께 있으니까 스트레스가 다 사라지는 것 같아요. 그러게 말이야. 우리도 그래. 민수가 떠나기 전에 약속했어요. 이제 자주 올게요. 이 아이들도 보고 싶고 부모님도 너무 그리워요. 아들이 떠난 후 영수는 행복했어요. 오랫동안 소원했던 아들과의 관계가 회복된 거거든요. 백구 덕분이야. 이 모든 게 정말 그런 것 같아. 몇 주 후에는 더욱 특별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마을 회관에서 혼자 지내시는 박 할머니가 찾아온 거예요. 영순아, 혹시 그 새끼개 중에 하나를 나도 키울 수 있을까? 네.
요즘 너무 외로워서 백구를 볼 때마다 마음이 따뜻해지더라고. 나도 그런 아이가 있으면 좋겠어. 영순과 종수는 기꺼이 동의했어요. 다리와 별이 중에서 별이를 박할머니께 입양 보내기로 했죠. 할머니가 잘 돌봐주실 거죠? 물론이지. 내 손주처럼 키울 거야. 별이가 박할머니 집으로 가던 날 백구는 슬퍼했어요. 하지만 영순이 설명해주자 이해하는 것 같았죠. 백구야, 별이가 할머니에게 행복을 드려야 해. 내가 우리에게 해준 것처럼 말이야. 백구가 고개를 끄덕이는 것 같았어요. 그리고 며칠 후 소식을 들어보니 박할머니가 정말 밝아지셨다고 했죠. 별이 덕분에 하루하루가 즐겁다며 활짝 웃으신다고 했어요. 그렇게 백구 가족은 더 많은 사람들에게 행복을 나누어 주었습니다. 지연이의 사랑이 백구를 통해 그리고 이제는 다리와 별이를 통해서도 계속 전해지고 있었던 거죠. 영수는 매일 밤 백구에게 말했어요. 백구야, 우리 정말 행복한 가족이 되었네. 지연이도 하늘에서 기뻐하고 있을 거야. 백구는 영순의 무릎에 머리를 기대며 만족스러운 표정을 지었어요. 7년 동안의 긴 여행 끝에 진짜 가족을 찾은 거죠. 하지만 이것은 새로운 시작일 뿐이었어요. 백구와 영순, 종수의 특별한 가족 이야기는 앞으로도 계속될 예정이었거든요. 백구가 영순네 가족이 된 지 석 달이 지났습니다. 이제는 완전히 평범한 일상이 되었어요. 아침에 일어나면 백구가 반겨주고 다리가 종수 무릎에서 응석을 부리는 모습이 자연스러웠죠. 그런 어느 날 영순이 마을 문화센터에서 진행하는 서예교실에 나가게 되었어요. 평소 글씨에 관심이 많았던 영순이었지만 막상 붓을 잡으니 떨렸죠. 오늘은 자유롭게 마음에 드는 문구를 써보세요. 선생님의 말에 영순은 고민했어요. 무엇을 쓸까 하다가 문득 백구가 생각났죠. 그리고 지난 석 달 동안의 변화들이 떠올랐습니다. 영수는 붓을 들고 천천히 글씨를 썼어요. 기적은 마음을 여는 데서 시작된다. 그 문구를 쓰면서 영수는 깨달았어요. 백구가 가져다 준 모든 기적들의 비밀을 말이죠. 결국 중요한 건 마음을 여는 것이었던 거예요. 백구에게, 변화에게, 새로운 사랑에게 마음을 열었기 때문에 기적이 일어난 거였죠. 집으로 돌아온 영수는 그 글씨를 거실 벽에 걸었어요. 백구가 그 글씨를 보더니 꼬리를 흔들었죠. 마치 마음에 든다는 표현 같았어요. 백구야, 내가 우리에게 가르쳐 준 거야. 마음을 열면 기적이 일어난다는 것을. 그날 저녁 놀라운 소식이 들려왔어요. 첫째 아들 대수가 미국에서 전화를 한 거예요. 평소 1년에 한두 번 정도만 연락하던 아들이었는데 말이죠. 어머니, 안녕하세요. 요즘 어떻게 지내세요? 어머, 대수야. 잘 지내고 있어. 너는 어떻고? 저도 잘 지내고 있어요. 그런데 며칠 전부터 계속 어머니 생각이 나더라고요. 혹시 아프신 건 아닌지. 영수는 웃었어요. 둘째에 이어 첫째까지 연락을 해온 거예요. 괜찮아. 요즘 새 식구들 때문에 더 건강해졌어. 대수에게도 백구 가족 이야기를 들려주었어요. 대수는 신기해하며 들었죠. 어머니가 정말 행복해 보이시네요. 목소리에서 느껴져요. 그래, 정말 행복해. 이렇게 행복할 수 있을 줄 몰랐어. 전화를 끊은 후 영수는 종수에게 말했어요. 여보, 이상해요. 아이들이 연달아 연락을 하다니. 백구 덕분이야. 분명히. 종수의 말에 영순도 고개를 끄덕였어요. 백구가 온 뒤로 모든 게 좋아졌거든요. 며칠 후에는 막내 준호도 연락을 했어요. 새 아들이 모두 연락을 한 거죠. 어머니, 저 이번 주말에 갈게요. 그 개들도 보고 싶고. 준호까지 오겠다고 하니 영수는 너무 기뻤어요. 오랜만에 온 가족이 모이는 거였거든요.
주말이 되자 정말로 준호가 왔어요. 서울에서 차로 3시간을 달려온 막내를 보며 영순과 종수는 감격했죠. 어머니, 아버지 정말 좋아 보이세요. 뭔가 젊어지신 것 같아요. 준호도 부모님의 변화에 놀라워했어요. 특히 백구와 다리를 보고는 완전히 매료되었죠. 이 개들 정말 특별하네요. 함께 있으니까 마음이 평온해져요. 준호는 이틀 동안 머물면서 백구와 많은 시간을 보냈어요. 그리고 떠나기 전에 약속했죠. 이제 자주 올게요. 이 아이들도 너무 사랑스럽고 부모님과 함께 있는 시간이 소중하다는 걸 깨달았어요. 아들이 떠난 후 영수는 행복에 겨워 울었어요. 세 아들 모두 연락을 하고 찾아오겠다고 하다니 꿈만 같았거든요. 여보, 우리 정말 복 받았어요. 그러게 말이야. 백구가 우리에게 가져다 준 최고의 선물이야. 그의 가을, 더욱 특별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민수가 가족들과 함께 내려온 거예요. 며느리와 손자까지 데리고 와서 백구를 보여주고 싶다고 했죠. 할머니, 할아버지. 5살 손자 지훈이가 백구를 보고는 깜짝 놀랐어요. 와, 하얀 강아지다. 정말 예뻐요. 지훈이는 백구와 금세 친해졌어요. 백구도 지훈이를 무척 좋아하는 것 같았죠. 마치 지연이를 보는 것 같다는 표정이었어요. 엄마, 이 강아지 이름이 뭐예요? 백구야. 그리고 이 작은 강아지는 다리고. 백구야, 안녕. 달아야, 안녕. 지훈이의 밝은 목소리를 들으며 영수는 가슴이 뭉클했어요. 백구 눈에서 지연이를 그리워하는 마음이 느껴졌거든요. 하지만 동시에 새로운 기쁨도 보였죠. 그날 저녁 온 가족이 모여 앉아 식사를 했어요. 백구와 다리도 옆에서 함께했죠. 정말로 완전한 가족이 된 기분이었습니다. 어머니, 정말 좋은 결정을 하셨어요. 이 개들을 키우기로 한 건 말이에요. 며느리의 말에 영순이 웃었어요. 우리가 키우는 게 아니야. 이 아이들이 우리를 돌봐주는 거지. 식사 후 영수는 벽에 걸린 서예 작품을 보며 생각했어요. 정말로 기적은 마음을 여는 데서 시작되었죠. 백구에게 마음을 열었고 그 결과 이런 큰 행복을 얻게 된 거였어요. 그날 밤 모든 가족이 잠든 후 영수는 백구와 함께 마당에 나갔어요. 달빛이 유난히 밝은 밤이었죠. 백구야, 고마워. 우리 가족에게 이런 큰 행복을 가져다 줘서. 백구가 영순을 바라보며 꼬리를 흔들었어요. 그 눈빛에는 만족과 평화가 담겨 있었죠. 지연이도 하늘에서 기뻐하고 있을 거야. 내가 이렇게 많은 사람들을 행복하게 해주고 있으니까. 그 순간 따뜻한 바람이 불어왔어요. 마치 지연이가 고마워요라고 말하는 것 같았죠. 영수는 깨달았어요. 백구를 통해 지연이의 사랑이 계속 전해지고 있다는 것을. 그리고 그 사랑이 더 많은 사람들에게 퍼져나가고 있다는 것을 말이에요. 3달 전 빨간 대야에 실려 떠내려온 백구 가족. 그때는 단순히 불쌍한 동물을 구조한 것뿐이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이제는 알았죠. 그것이 진짜 기적의 시작이었다는 것을. 마음을 열면 기적이 일어납니다. 백구가 영순과 종수에게 가르쳐준 가장 소중한 교훈이었어요. 그리고 그 기적은 지금도 계속되고 있었습니다. 거실에 걸린 서예 작품이 달빛을 받아 은은하게 빛났어요. 기적은 마음을 여는 데서 시작된다. 정말로 그랬습니다. 백구가 가져온 모든 기적들은 마음을 여는 것에서 시작되었고 앞으로도 그 기적은 계속될 거였어요. 사랑하는 마음, 희망을 잃지 않는 마음, 그리고 서로를 받아들이는 마음. 그 모든 것이 모여서 진짜 기적을 만들어내고 있었거든요.